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당장 어제부터 많은 제도들이 달라졌어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해 달라진 제도들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선 시간에서도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올해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죠. 중소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긴 하지만 적용 대상 5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들에게 우선 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1년간 계도 기간이 주어진다면 처벌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 온도차도 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1년간의 시간 동안은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또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위반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어도 우선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또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한해서도 무제한 연장 노동이 가능한 특별 연장 근로의 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같은 보완 체계의 재계와 노동계의 온도차는 다시 한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계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의 경우 근무 시간 축소에 무력화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새해부터는 최저임금도 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올랐습니다. 8,350원이었던 작년보다 240원, 그러니까 2.9%가 오른 것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렇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월 노동시간 209시간일 때 유급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하면 월 179만 5,31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대선 공약이었던 10,000원 공약은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임기 내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이번 정부가 들어선 뒤 첫 한 자릿수 인상률이란 점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번 결정 역시 재계와 노동계의 온도차가 큰 사안입니다. 하지만 한 설문조사에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47%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저임금에 대한 소폭 인상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이 밖에도 또 어떤 제도들의 변화가 왔나요? 네, 올해부터는 유급휴일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별도의 지침이 없어도 300인 이상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적용되던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일수는 연간 15일로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날짜들이 그 대상입니다.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이런 날들이 바로 이 유급휴일 날짜에 포함이 됩니다. 네, 유급휴일이 확대된다는 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앞으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또 일반 노동자 모두 동일한 휴식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급휴일을 확대하게 된 것도 이 근로자들 사이에서의 차별 없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또 휴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 사업주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2021년부터는 30명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는 5명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유급휴일 보장 제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유용한 경정어원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구인 배율입니다. 이 구인 배율은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력의 수급 동향을 파악할 때 이용이 됩니다. 이러한 구인 배율은 일자리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눠서 산출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구인 배율이 0.7이다 하면 구직자 10명당 일자리 수가 7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높을수록 일자리가 많고 고용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인 배율이 중요한 건 경제 성장률이나 실업률보다 경기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이 기업이 내놓는 일자리를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으니 고용 상황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싶을 때는 이 구인 배율이 보다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구인 배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현재는 이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늘 이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대다수의 구직자 계층에서 1 이하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신 뒤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제조업 한파가 닥치며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2022년 올해에도 구인 배율이 이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이 후반기에라도 고용 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민관과 정부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는 유독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은데요. 때문에 성장에 큰 훈풍이 불지는 못했지만 일각에서는 적어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경기가 조금 더 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힘입어서 올해는 모든 산업과 또 고용시장에도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팽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